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친근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혹은 가본 적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감정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 35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 불교의 윤회 사상과 전생 연구를 깊이 공부해 왔으며,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전통 불교에서 가르치는 전생의 징후들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채널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여정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깨어있는 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삶의 깊은 의미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올바른 가르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 주세요. 댓글에 인연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도 이 영상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여기 모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 대사가 직접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긴 전생 인식의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해 주세요. 다음 35분 동안 당신은 한국 불교 1500년의 지혜가 밝혀낸 전생을 경험했다는 이담까지 명확한 징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징후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고려의 진울스님, 조선의 휴정대사, 그리고 근현대의 경허선사와 만공스님까지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해 보인 영적 현상들입니다. 617년 어느 봄날, 원효대사는 경주 황룡사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사의 마음속에 생생한 영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백제의 한 스님이었던 모습, 그보다 더 이전에는 신라의 화랑이었던 기억, 그리고 훨씬 먼 과거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했던 장면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이후 자신이 본 전생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 불교 사상의 독창적인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1400년 동안 한국 불교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 8가지 징후들은 단순히 전생을 기억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징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현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알게 될 이 8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시대나 문화에 대한 강한 향수와 그리움. 둘째, 배운 적 없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직관적 이해. 셋째, 특정 장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넷째, 반복되는 꿈속의 다른 시대 다른 모습. 다섯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나 혐오감. 여섯째, 처음 만난 사람과의 즉각적인 영혼의 교감입니다. 하지만 7번째 징후는 마지막에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으시던 바로 그 순간 체득하신 가장 심오하고도 결정적인 전생 인식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징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6가지를 경험해도 진정한 해탈에 이르기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7번째 징후를 깨달은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이 가르침에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징후는 특정 시대나 문화에 대한 강한 향수와 그리움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를 숙세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중기의 대선사 진울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라 시대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화엄사상과 선종 수행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진울스님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 전생을 관찰해보니 신라 말기에 화엄학을 연구하던 학승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울스님은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화엄사상의 연구를 현생에서 계속 이어갔고 결국 한국 선불교의 새로운 체계인 정해상 수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의 업력이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삼국시대 역사를 읽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람,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는데도 그 내용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는데도 어릴 때부터 고구려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과 애틋함을 느꼈고 고구려 연구서를 읽으면 마치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을 보면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생 회상 명상을 통해 자신이 고구려의 한 장수였으며 특히 광개토 대왕을 모시며 중국 원정에 참여했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그는 고구려사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기존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모 씨는 일본 헤이안 시대 문화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고전 일본어로 된 문헌들을 읽을 수 있었고 헤이안 시대의 생활 양식이나 예법들을 마치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 다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정통 다도의 모든 절차와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생 명상 중에 자신이 헤이안 시대의 한 귀족 여성이었으며 황실에서 다도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일 문화 교류 분야에서 활동하며 양국의 전통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박모 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선시대 궁중음악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국악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궁중아악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악기의 구조나 연주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조선 초기의 궁중음악까지도 머릿속에서 선율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전생 회상을 통해 자신이 조선 세종대왕 시절의 궁중악사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는 국립국악관에서 실전된 궁중음악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의 직관적 이해력은 연구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향수와 그리움은 단순한 관심이나 취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그리움이며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또한 그 시대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향수가 단순한 그리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생의 기억이라면 그것은 현재의 삶에서 특별한 사명이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일을 현생에서 마저 해야 한다는 강한 내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특정 시대나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애착과 친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관련된 책을 읽거나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내면의 기억들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배운 적 없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직관적 이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숙세습기라고 합니다. 조선 중종 때의 고승 휴정 대사는 어린 나이에 이미 화엄경의 심오한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복잡한 불교 논리학을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습니다. 대사는 후에 자신의 전생에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유식학을 연구했던 학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특히 휴정 대사의 경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사는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선교일치의 불교 철학을 현생에서 완성하셨고 이는 조선 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사가 저술하신 성하귀감은 현재까지도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복잡한 고전 음악을 듣고 바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특정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면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그 언어를 듣거나 보면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생 최모군은 어릴 때부터 한의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한의학 서적을 읽으면 어려운 이론들이 마치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침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별자리의 위치와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직관적으로 제시한 치료법들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생 회상을 통해 조선시대의 궁중어이였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는 한의학과에 진학하여 전생의 지혜를 현대의학과 융합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모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도 복잡한 코딩 작업을 보면 그 구조와 논리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보면 마치 모국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속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알고리즘까지도 직감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자신이 근현대 시기에 수학자였던 전생을 기억해냈습니다. 현재 그는 인공지능 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활동하며 전생에서 미완성되었던 수학 이론들을 현대 기술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모 씨는 어릴 때부터 불교 조각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조각 기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손에 조각 칼을 쥐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상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적인 기법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해지지 않는 고대 불상 제작 기법들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생 명상을 통해 고려 중기에 불상 조각가였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는 전통 불교 조각의 복원과 계승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송모 씨는 어릴 때부터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였습니다. 건축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한옥의 구조적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 궁궐 건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소실된 고건축물들의 원형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생 회상을 통해
조선 후기의 대목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문화재청에서 전통 건축물 복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직관적 설계는 복원의 정확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 이해는 일반적인 학습 능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느낌입니다. 또한 그 분야에 대해 특별한 감정적 애착이나 사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현재의 삶에서 특별한 역할이나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특정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현재로 이어져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개발하여 현재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후는 특정 장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를 숙세인연지라고 부릅니다. 원효대사의 제자였던 설총은 어릴 때 경주 불국사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강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길과 건물 위치가 너무나 익숙했고 심지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까지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린 탑의 설계도대로 실제 탑이 건립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총이 불국사에 숨겨진 지하 공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고고학 발굴 조사에서 설총이 말한 위치에서 정확히 지하 유구들이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전생의 기억이 단순한 감정적 경험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인데도 마치 어릴 때 살았던 집처럼 편안하고 그리운 감정이 드는 곳,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 그곳에만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끼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김모 씨는 20년 전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주의 특정 오름에 오르면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강렬한 그리움이 밀려왔고 제주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름에서 바라본 풍경이 어릴 때 꿈에서 자주 보던 장면과 똑같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주의 전통적인 해녀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생 회상을 통해 자신이 조선시대의 제주도의 한 해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제주 전통문화 보존 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잊혀져가는 해녀 문화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박모 씨는 어릴 때부터 석굴암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굴암에 가면 본존불 앞에서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석굴암의 구조와 각 불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굴암의 건축 원리와 숨겨진 비밀들까지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자신이 신라 시대의 석굴암 건립에 참여했던 석공이었다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그는 신라 문화재 연구소에서 석굴암 보존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통찰은 석굴암의 원형 복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이모 씨는 하회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모든 골목길이 익숙했고 각 집의 구조와 특징들을 마치 직접 지은 것처럼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 양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현재 소실된 옛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조선 중기의 대목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전통 한옥 보존 및 복원 전문가로 활동하며 조선시대 건축,